자,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198페이지. 우리가 이제 느낌의 관찰로 들어왔습니다. 중간에, 그러나 이 비고의 알면 중생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자라는 인식을 제거하기 때문에 명상 주제이기도 하고 마음 챙김의 확립을 깎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누가 느끼는가? 이 느끼는 것은 누구에게 속하는가? 무슨 작용을 느끼는가? 라고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을 두고 설하신 것이다. 자, 여기서 누가 느끼는가? 자, 어떤 중생이나 사람이 느끼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누가 느끼는가 하면 누가 하면 이제 느낌이 주체를 얘기하는데 중생은 사람 느낀 게 아니다. 느낌은 누구에게 속하는가? 느낌은 어떤 중생의 사람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이 느낌이 주체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작용으로 느끼는가? 형상, 소리 등의 토대를 대상으로 하여 느낌이 있다. 그러므로 그는 이와 같이 깨뚫어 안다. 깨뚫어 안다 하는 파자나티를 얘기하죠. 예. 이런저런 즐거운 토대 등을 대상으로 삼아 오직 느낌이 느낄 뿐이다. 그런 느낌의 일어남을 가져 나는 느낀다고 하는 단지 일상적인 어법이 있을 뿐이다. 라고 이와 같이 감각 토대를 대상으로 하여 느낌이 느낀다고 숙고하면서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깨뚫어 안다고 알아야 합니다. 예. 찌달라 산에 머물던 어떤 장로의 경우처럼 자, 여기 이제 내용 누가 느끼는가, 느낌 누구에게 속하는가 하는 문제는 이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다 보면은 느낌은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 사라진다 그건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중생의 사람이라든지 느낌의 주체가 없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는 무하죠. 또 무슨 작용을 느끼는가 이러면은 이 느낌은 형상이나 소리를 토대로 해가지고 느낌이 일어납니다. 얘기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느낌은 느낌을 느낄 뿐이지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느낌은 세 종류인데 좋은 느낌, 그 즐거운 느낌, 싫은 느낌, 무덤덤한 느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찌달라 산에 머물렀던 장로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장로는 병에 걸려서 극심한 고통 때문에 신음하며 이리저리 뒹굴었다고 한다. 어떤 젊은 비구가 그에게 여쭈었다. 존자씨 어느 부분이 그렇게 아프십니까? 요복에 아픈 곳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네. 토대를 대상으로 삼고 느낌이 느낀다네. 토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게 이제 형상이나 소리나 이걸 대상으로 느낌이 있다는 거죠. 존자씨 그렇게 아시는 때부터 시작하여 견뎌내셔야 합니다. 여보게 견뎌내겠네. 존자씨여 견디는 것이 제일입니다. 장로는 견뎌내었다. 그 아픔에서 견뎌. 오전육보의 바람이 가슴을 쪼개어 그의 내장이 모두 침상으로 나와 무더기가 쌓였다. 이게 이제 가슴이 갈라지면서 오종육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장로는 젊은 비구에게 보여주고 여보게 이 정도로 참으면 되는가? 라고 말합니다. 젊은 비구는 아무 말이 없었다. 장로는 정진을 고르게 유지하여서 무해를 갖춘 아랑가를 얻은 뒤 아랑가를 얻자마자 목숨이 다하여 입적해. 자, 여기 이제 이거는 원래 죽는 순간에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장육부가 그냥 이 소조도 나오고 이래 했는데도 그 상태에서 수행을 한 거예요. 수행하면서 바로 아랑가를 얻고 아랑가 얻은 뒤에 바로 목숨이 다해서 입적했다. 이렇게
이 수행자는 참 대단해요. 네. 그게 느낌이라 하는 게 참 굉장합니다. 고통, 종점. 제가 수행할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떨 때는 정신이 이렇게 한번 가버리더라고요. 폭탄을 빵 터지듯이 통증이 뭐 정신이 착 갔다가 돌아와요. 얼마나 통증이 심하면 그런 걸 이제 체험을 했는데 1년 내내 아팠어요. 수행하면서 1년 내내 몸이 아픈 거예요. 통증이. 그런데 희한하게도 1년 내내 아픈데 몸은 1년 내내 건강했어요. 몸이 한번 아플 때 이 통증이 많이 오면 올수록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좋아졌어요. 예. 저는 1년 내내 수행하면서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어요. 사실은. 자, 이처럼 세종께서는 물질의 명상 주제를 쓰란 뒤에 이제 정신의 명상 주제를 쓰라시면서 재성문경의 주석서에서처럼 느낌으로 정신적인 명상 주제를 쓰라십니다. 왜냐하면 감각 접촉이나 마음으로 그것을 쓰라게 되면 명상 주제가 분명해지지 않는 것이 마치 암흑과도 같기 때문이다. 자, 여기는 이제 감각 접촉이나 마음으로 그것을 쓰라게 되면 이런 말이죠. 그럼 이게 뭐가 뭔지 모른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것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 관찰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느낌들이 일어나면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느낌을 쓰라면 명상 주제가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느낌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이제 잘 관찰을 하라는 얘기예요. 느낌이 일어나는 거 아주 분명해요. 잘 관찰해 보면요. 그래서 명상 주제가 분명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거기서 두 가지 명상 주제가 있나니 물질적인 명상 주제와 정신적인 명상 주제이다 등의 설명은 재성문경에서 주석한 방법대로 알아야 합니다. 자, 그 89번 주에는 장부 주석서의 재성문경 주석의 해당 부분은 중부 주석서의 염척영 주석과 거의 같으므로 중부 주석서의 염척영 주석의 해당 부분을 아래에 옮깁니다. 자, 이쪽에 이제 염척영 주석이 있는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자, 명상 주제는 두 가지는 물질의 명상 주제와 정신의 명상 주제이다. 물질을 파악함과 정신을 파악함이란 것도 이것을 두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종께서 물질의 명상 주제를 쓰라면서 간략하게 마음의 잡돌이함과 상세하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통해서 네 가지 근본 물질을 파악하는 것을 쓰라졌다. 이 두 가지는 청년도론에서 모든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자, 이파사나 첫 번째 단계가, 첫 번째 지위가 뭐냐면은,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을 구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물질을 파악함과 정신을 파악함,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몸에서 일어나는 밀고 당기고 하는 것, 차갑고 따뜻하고 하는 것, 이런 건 전부 다 물질의 모습이에요. 물질적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밀고 당기거나 차갑고 따뜻하거나 몸의 진동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정신현상이야. 이 두 가지를 이제 파악이 되고, 이게 물질현상과 정신현상이 다르구나 하고 알면은 위파사나 첫 번째 지혜를 얻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마음의 잡돌이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수화풍 4대를 파악하는 걸 쓰라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물질을 지금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정신 과정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신의 명상 주제는 일반적으로
느낌을 통해서 설하셨다. 정신의 명상 주제를 천착하는 것은 감각 접촉, 두 번째는 느낌, 세 번째는 마음의 세 가지를 통해서이다. 자, 여기에는 뭔가 막 척척이 없어 촉이 있고, 촉이 있으면 그 다음 느낌이 있고, 느낌이 있으면 그 다음 마음이 일어나요. 이렇게 삼자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일어납니다.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이 정신현상에 속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감각 접촉. 어떤 사람에게 간략하게 혹은 상세하게 명상 주제를 파악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과 마음부수가 첫 번째로 돌진하는데 그 대상과 맞닿아서 일어나는 접촉이 분명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대상을 경험하면서 일어나는 느낌이 분명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대상을 파악한 뒤 알면서 일어나는 알르마리가 분명해집니다. 자, 여기 이제 1번, 2번, 3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접촉하면 감각에서 마음이 일어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건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이제, 마음이 근원적일 것인가, 아니면 감각이 더 근원적인 것인가, 아니면 어떤 게 더 근원적인 것.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감각 관찰 왜 해야 되냐? 근본이 마음인데 마음 관찰해야 되지 않느냐?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틀리지 않는 맞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마음이 관찰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안 돼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뭔가 암흑같이 깜깜하다. 모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각 관찰은 쉬워요. 그냥 놀랍게도 감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보다는 감각이 훨씬 근원적인 거죠. 자, 감각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뭔가 접촉이에요. 접촉도 하나의 정신현상이에요. 접촉도. 그래서 이제 접촉을 알아서 하기 어렵는데 염수경에는 이 감각과 접촉의 촉각을 무상관찰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마음을 알아차린다, 마음을 관찰한다는 어렵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는 근원이 바로 감각이에요. 얘기하죠. 그럼 감각이 일어나고 사실은 관찰하게 되면 마음이 안 일어나. 무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감각을 딛고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마음이 없으면 느낌이 왔다 하는데 모르지 않습니까? 네,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시각이라 하는 마음을 얘기를 하면 눈과 눈의 대상이 딱 만나야 돼요. 그럼 시각이 만나는 몸의 접촉입니다. 접촉하게 되면 뭐가 있든 감각이 나죠. 그래서 마음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경전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눈과 눈의 대상이 만나면 시각이 일어난다. 시각이 원래부터 존재한 게 아니에요. 인연관계를 조건이 맞아야만 시각이 일어나요. 귀와 소리가 만나야만 청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냄새와 코하고 만나야만 후각이 일어나요. 혀와 맛이 만나야만 미각이 일어나요. 물질이 몸에 접촉해야만 촉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의근이 법경을 만나야만 의식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주객이 상대해야만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지 마음이 근원이 아니잖아. 이는 마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맞선을 본다. 맞선을 보는 여자의 입장에 봤을 때 남자가 시원찮다고 생각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남자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여자는 딴 데 보고 있어요. 뭐 말은 응 하면서 한쪽 귀로 또 한쪽 흘러 내용을 몰라요.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뭘 이야기하는가? 접촉이 일어나면은 근경식 이 세 가지가 딱 만나야 접촉이거든요. 근하는 감각기관이잖아. 눈이라 하는 감각기가, 기락하는 감각기. 경하는 건 대상이잖아요. 맞선을 보는 남자가 경이 되는 거예요. 자기 눈을 보고 귀로 듣는 건 근이 돼요. 둘이 딱 만나야 그 다음에 뭐가 이제 시각이 청각이 일어날 건데 마음에 안 들어버리면은 앞에 경은 있는데 감각기관하고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딴 데를 보고 말만 응응하고 내용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삼자가 안 맞으면 내용이 없어요. 얘기하죠. 그럼 마음이 안 들어나기 때문에 그걸 마음이 없다 이렇게. 그 남자에게 마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런 거. 그것도 왜 마음이기 때문에 알미이기 때문에 보고 판단을 이미 했잖아요. 예, 안다고 하는 것도 잘 모르고 안다 하는 거는 주기 상대에 대해. 그래서 어느 스님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연기가 뭐냐고 나보고 스님이 나한테 전화하고 내가 스님 전화 받는 이게 연기하는 것이다. 관계있어. 스님은 연기를 마음이라 하는데 어떻게 연기를 마음이라 하는 스님이 나를 알고 내가 스님을 아니까 이 안다 하는 것은 연기에 의해서 알미 일어나.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암이 일어나. 이 알미에 의해서 서로가 또 서로 통화가 가능하고 그게 이제 알미 연기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근경식 사마성축 세 가지 만나야만이 마음이 예, 하나도 빠지도 않는데 마음이 일어나. 이거는 표충의식에 대한 얘기. 심층의식, 예. 말라식은 그러면 근경식이 있느냐 얘기지. 그건 아리아식을 대상하는 경이 있어요. 얘기하죠. 그러면은 말라식 자체가 의건이에요. 그래 말라식이 아리아식을 인식을 하는 주기의 상태에서 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라식. 그러면은 아리아식은 그러면은 긍정식 사마손축이 있느냐 얘기죠. 아리아식도 있습니다. 종자를 경계를 삼아요. 육체를 근으로 삼아요. 그래 아리아식도 긍정식 사마로 인해서 일어나요. 이런 얘기는 뭘 의미하겠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는 얘기. 그래 이런 마음을 심상이라고 해요. 심상. 심체는 소멸하지 않는 심상은 소멸해요. 그래서 아리아식이 소멸합니다. 아리아식도. 제 심층 의식도 소멸하는데 뭘로 바뀌는 대운경적 지혜로 바뀌었겠죠. 지혜가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건 바뀌지 않는다. 그걸 지혜 대강명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대운경지라고도 하죠. 그는 어쨌든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감각 관찰하면 무심해져요. 알림말의 시기라 하는 것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91주에 보면 여기서 보듯이 상자부의 아비달마에서는 마음과 알루마리를 동의어로 간주한다. 예. 자, 그 다음에 1번. 여기서 감각 접촉이 분명해진 자에게 감각 접촉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 대상을 경험하는 느낌도 일어나고 인식하는 인식과 의도하는 의도와 아는 알레마도 역시 일어난다. 왜 이렇게 일어날까요? 느낌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식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표상작용입니다. 상작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의도하는 의도는 뭔가 하면, 바로 행을 얘기해요. 행. 그러니까 수상행. 수는 감각, 상은, 표상작용, 행은 이제 형성작용입니다. 여기는 의도라고 했거든요. 의도가 형성작용이에요. 그 알르마리는 뭔가 하면 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수, 상, 행, 식이 다 나오죠. 요건 이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수, 상, 행, 식. 자, 요거는 이제 다음 수작이죠. 이건 감각이겠죠. 요거는 이제 여기는 요즘은 인식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지만 원래는 이거는 표상작용. 요거는 행을 이제 여기는 의도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상카라고 해가지고 형성작용. 요거 식을 이제 발음 발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이제 뭘 그냥 판단작.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감각은 뭘 토대로 하느냐? 모양, 색깔, 소리, 이런 냄새, 그다음에 접촉이죠. 접촉. 이게 이제 변이가 됐어요. 이걸 토대로 해서 여기 이제 심리가 일어나는 거죠. 수상행시 쫙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그다음에 요게 이제 변이면은 요거는 근은 이제 감각기관을 의지해가지고 식이 요거는 이제 이렇게 그냥 서로 만나면 촉이 일어나죠. 접촉이죠. 근경식 산업 세 가지 접촉이 요건 이제 요거는 알로마를 하죠. 여기 보면 여기 상자가 접촉되면 일단 이쪽에 일어나는 게 감수작용, 그 다음에 표상작용, 그 다음에 경성작용, 이렇게 알로마리에 또 다시 근과 경이 그리고 또 상자가 이렇게 만나면 다시 이제 접촉에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일어나면 표상작용, 그 다음에 경성작용, 그 다음에 또 식이 판단작용.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삼화성취로 뺑뺑뺑뺑 돕니다. 계속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 5원이, 이걸 다 5원이라는 거예요. 5원이 계속 상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내용이 이제 얘기하자면 이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여 그 감각 접촉을 5번째로 하는 법들을 파악한다. 자, 법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65번 주해를 봐야겠네요. 주해가 뭐 어디 있나? 65번 주해. 자, 거기에 126페이지에 보면은 65번의 주해가 있습니다.
문자들 감각 접촉을 5번째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래 179쪽에서 감각 접촉은 촉, 느낌, 상을 인식으로 다 얘기하되 인식, 의도적 행위 혹은 의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알른마리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알른마리를 5번째로 하는 것이라 불러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부르면 오온을 뜻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오온에 포함되지 않는 촉을 강조하여 감각 접촉을 5번째로 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감각 접촉은 5번째로 했다. 그럼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 얘기를 하면 5번째 하는 법들이라는 게 결국 감각 접촉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각 접촉. 그 여기는 감각 접촉을 5번째로 하는 법들을 파악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저기 느낌이 분명해진 자에게는 느낌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 대상과 마땅한 감각 접촉도 일어나고 인식하는 인식과 의도하는 의도와 아는 알만도 역시 일어난다. 이와 같이 그 감각 접촉을 5번째로 하는 법들을 파악한다. 자, 이제 하나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수상사, 수상행하는 이 세 가지는 아니 순차적으로 일어날까 안 그러면 동시적으로 일어날까?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동시에 일어났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보면 수상사는 수상행은 구분하기 어려워요. 함께 일어나는 같이 보여요. 그래서 논서에도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가지를 논서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는 저렇게 이제 구분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분하는 것이지 실제 생활에서는 구분하기 어려워요. 감각과 표상작용과 여기 형성작용, 의도죠. 다른 말은 이제 의도는 까르마라고도 하죠. 법이라고 말하는 현상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202페이지. 알른마리가 분명해진 자에게는 알른마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 대상과 맞닿은 감각 접촉도 일어나고 경험하는 느낌과 인식한 인식과 의도하는 의도도 역시 일어난다. 이와 같이 하여 그런 감각 접촉을 5번째로 하는 법들을 파악한다. 쉽게 말해가지고 요 범주에서 안 벗어난다. 지금 현재 식계에서 다시 이제 근과 경이만 다 접촉이 일어나, 접촉이 5배 또 쫙 일어나. 계속 저런 식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반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감각 접촉을 5번째로 하는 법들을 파악한다는 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저기에 번호를 붙여볼게요. 여기에 이제 1번, 2번, 3번, 4번. 요 접촉이에요. 요 감각적인 접촉이 5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법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촉수상행식 이 5가지가 법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법. 법은 현상이죠. 현상. 이런 현상들이 근경진 삼아 숨촉을 해가지고 계속 일어난다. 이 5번째를 촉을 근거로 해가지고 계속 일어난다.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표로 해보면 딱 요렇게 계속 진행형입니다. 이 감수작용 앞에 접촉을 5번째로 해가지고 이런 법들이 착착착 이런 계속 진행입니다. 우리 삶이 저기서 안 벗어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수행자는 말이죠. 수행자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면 사물을 볼 때 시선의 대상이 딱 접촉되는 걸 알아요.
소리에 들으면 소리에 귀에 딱 접촉되는 거 안다는 거지. 이런 눈을 보면 눈이 탁 이렇게 접촉되는 걸 다 체크를 해요. 그게 수행자예요. 체크를 하고 안 하고. 예? 체크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체크를 안 하는 건 그냥 샷띠가 없는 거지. 알아차림이 없는 삶을 사는 거지. 되게 이제 습관적으로 살아가요. 샷띠가 있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얘기하죠. 그렇다고 습관이 없는 건 아닌데, 매 순간 대상이 탁탁 접촉되는 체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체크하고 싶어 체크하는 게 아니라, 알아차림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보면 탁 접촉되는 걸 아는 거예요. 알아차리니까. 탁탁탁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습관화되어 있으면은, 그런 접촉되는 걸 몰라요.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삶의 습관이 많이 배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상을 하나하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생활이 바운다리 그대로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뭉태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시간이 빨리 흘러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서 이제 노인네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행이에요. 그럼 비행기 타고 물 건너가면은 시간이 천천히 흘러. 호기심 발동해가지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시간이 빨리 흐르질 않아. 너무 좋은 거야. 집안에서 시간이 팍팍팍 지나가는데. 그래서 돌아다니는 게 좋아요. 그런 이 감각 접촉을 5번째로 하는 법들은 무엇을 의지하는가라고 염두에 두면서 이들은 형상, 소리 등의 토대를 의지했다. 토대 이쪽에 경이발급을 얘기해요. 의지했다고 안다. 토대란 바로 육신이다. 그럼 토대 육신이라 그러면 바로 감각기관이죠. 이것을 두고 그런데 나의 알로마는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있다라고 설명했다. 마음은 여기에 묶여있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근본 물질들과 파생된 물질들이다. 예, 육체라 하는 것은 근본 물질에서 파생된 물질을 얘기해요. 그걸 이제 4대 소조 세기라고 해요. 4대에서 지어진 물질이다. 이래. 자, 이와 같이 여기서 감각 토대는 물질이고 감각 접촉을 5번째로 하는 것은 정신이다. 단지 정신, 물질일 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감각 토대라는 육신과 감각을 접촉에서 5개로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정신이라는. 그래서 이 5원은 몸과 마음, 육체와 정신 둘로 결합체라고 하는 거죠. 단지 정신과 물질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질은 무더기 있고, 무더기는 결합체를 얘기합니다. 정신은 4가지 정신이 무더기들이었어. 이것은 5가지 무더기일 뿐이다. 5원이죠. 5원이라고 하는 것은 경이 3개이기 때문에 색수상행식 딱 5개거든. 저 경을 3개랑 물질을 보기 때문에 3개입니다. 그래서 5원이라는 5개의 결합체, 물질이 무더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5가지 무더기일 뿐이다. 정신 물질을 떠나서 따로 5가지 무더기 없고 5가지 무더기를 떠나 따로 정신과 물질이 없다. 근데 5가지 무더기는 이제 정신과 물질이 결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이 5가지 무더기들은 무엇을 원인으로 하는가 라고 조사하면서 문명등이 그 원인이다라고 무지가 그 문명이. 이것은 조건이고 또한 조건을 따라 생기는 것이라서 다른 중생이나 인간이란 것이 없으며 순전히 형성된 것들, 상카라들의 무더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조건을 가진 정신 물질로서 세 가지 특성, 무상고, 무아라는 세 가지 특성을 제기하면서 이빠사나를 닦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라고 명상하면서 고찰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빠사나 수행하는 방법을 과정을 설명을 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가정을 설명했는데, 여기에서 이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무명이 오온의 원인이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무명이 이제 오온의 원인이다. 이제, 네, 오동은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조건에 따라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는 중생이라든지 인간이라고 하는 게 없다. 전부 다 순전히 형성된 것, 상카라의 무덕이 지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는 얘기예요. 예,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 사라지는 것은 자아가 없어요. 인간이나 중생이라고 하는 거 없어요. 아상, 인상, 중생서, 수사상이 없는 거예요. 모든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 사라지게 돼요. 그 말은 뭔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대. 조건에서 일어나는 걸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조건이 사라지는 걸 사라지지 않게 하거나, 안 돼. 그래서 생로병사를 인간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로병사를 마음대로 자기가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무아예요. 중생도 없고 인간도 없다. 주제하는 자아가 없다. 굉장히 간단해요. 만약에 조절하기 가능하다면 경전에서 이렇게 늙음을 멈추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늙음을 멈추기 못해요. 그래서 자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라 하는 이유. 일어나고 사라짐을 계속 보면은 그런 무상이지만은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 사라지기 때문에 연기를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아가 없다고 하는 확실히 알면은 성을 내고 욕심 부리고 하는 이런 짓거리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죠. 그 다 헛짓이다. 자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런 거죠. 전부 상카라도 무덕이 지나지 않아요. 상카라라 하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뭘 하는지 아마 오온을 오온을 이렇게 구성시키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상카라예요. 근데 상카라가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 이거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면 관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접착하는 힘이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 마음이 멈춰져 버려요. 그 열반이. 이 접착하는 힘 때문에 다시 또 태어나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계속 반복하는 그것이 괴롭다는 거죠. 이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런 것이 괴롭다고 못 느껴요. 괴로움 속에 빠져 있으면서 그걸 이제 법화경에서 상계 하택의 비유를 들었어요. 애들은 불난 집에 놀면서 그게 무서운 줄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불교를 어른의 종교를 나이가 들어서 그 이치를 하는 젊어서는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어릴 때부터 괴로움이 돼서 성찰이 있는 사람은 전생에 인연이 있었어. 그럼 어쨌든 이제 이 상카라의 무득이 지나지 않는데 전부 다 선천적으로 형성시키는 형성력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져 있다. 이걸 해체하는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관찰하는 것이다. 무상 관찰한다. 여기까지만 할까? 예, 힘들죠, 그죠? 예,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하도록 하죠.